근대로 와서 경험론과 합리론을 갑니다. 경험론은 당연히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를 따지는 거니까 이 뒤에 계보를 이어야겠죠? 경험론, 그러면 베이컨, 홉스, 이번에 추가된 로크, 그리고 흉입니다. 이들을 경험주의 윤리설이라고 말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면 가장 정확하게 잘 넣을 사람은 흉입니다만 하나하나 짚어보죠. 베이컨이 말하는 것은 우상타파를 통해서 자연과학적인 진리를 알아낼 것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그 아는 것을 추구하는 방법은 귀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귀납법과 우상타파 정도만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홉스라는 학자에게서 나오는 건 당연히 인간의 감각적인 경험의 결과에서 도덕적인 선과 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론에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홉스만큼은 그런 측면보다 부각되는 게 인간의 본성은 악이야.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국가 없이 사는 상태가 불안해. 그래서 그걸 타파하고자 사회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에서 중요한 건 있지 절대 군주를 따라야 돼. 라는 요 입장이요. 요걸 가지고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요? 아까 말했어요. 요걸 국가를 이야기하는 학자들과 엮어서 여러분들 옆에 써 있을 거예요. 플라톤, 홉스, 헤겔, 마르크스와 엮어서 조합을 2개를 하던 3개를 하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점에서의 그가 보는 국가가 무엇인지 하나 알아두면 좋고요. 반면에 그 뒤에 로크는요. 사회계약설자이면서 백지설을 이야기하고 자연 상태를 다르게 보죠. 그래서 그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저항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저항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요 둘과 다르다는 게 혹시 앞으로도 부각될지 모르겠어요. 요 좀 하나 체크를 해두고요. 그리고 우리 2014 예비수능 시행에서 요 로크와 맹자, 역성혁명이 엮여서 문제 같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저항권 인정이라는 측면에 그래서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하지만 넘버링은 하지 않을게요. 반면에 흉입니다. 흉은 어때요? 이 사람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성, 이거보다는 인간들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보죠. 감정. 그래서 이 사람은 주정주의적인 입장에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이겠죠. 쾌와 불쾌를 느끼는 건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을 통해 나에게 직접적으로 쾌와 불쾌를 주는 결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감정을 공유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죠. 주정주의와 사회적 공감,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에 잘 출제되지만요. 그러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도덕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6번, 7번이네요. 7번. 공리주의와의 공통점으로 엮여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또 공리주의와 엮인다면 위에서 말했던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얘기해 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개인적인 쾌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흉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쾌를 생각하고 공리주의도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공리와 쾌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엮였을 때 에피쿠로스와는 또 다르다고요. 그래서 갑을로 문제가 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자, 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요. 칸트 같은 사람을 엮잖아요. 칸트는 이런 입장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발휘해서 정언 명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지 감정이나 쾌라고 하는 것을 판단 기준에 두지 않잖아요. 따라서 칸트와는 다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그럼요. 요 경험주의까지 가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과 밀이죠. 이들을 공리주의라고 말하는데 여긴 심플해요. 벤담은 쾌락은 모두 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수치화를 시키죠. 기준을 만들어서. 양적 공리주의. 밀은 그래선 안 된다라는 질적 공리주의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 자체만으로도 차이점과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제 출제가 가능하고요. 그거보다는 이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실제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칸트와 같은 이성적인 원칙을 절대적인 원칙을 바탕에 두고 도덕적인 판단과 행동을 평가하려는 사람과 다른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 공리주의까지 왔어요. 그럼 그 뒤를 이어서 경험적 결과를 강조하는 상대주의의 막내. 제가 누구 얘기했죠? 실용주의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실용주의의 퍼스와 듀이 한 사람만 쓰겠습니다. 듀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을 개선시키고 진보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말하죠. 상대주의적인 진리가 아니고 실용적 경험의 결과를 철저히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자체만으로도요. 한 문제로 단독으로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꼭 맞춰야만 됩니다. 자, 그럼 경험적인 결과를 따르는 입장, 상대주의적인 입장의 계보를 써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서양윤리 끝나고 나서 이거 엄청 헷갈려 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둡니다.